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이번 주 시장 좀 부진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았고요. 코스닥 시장 흐름도 역시 더 좋지 않았어요.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좀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일부 바이오 종목들 신고가를 치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또 희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되는지 지금 너무 장기 투자만 고집할 수는 또 없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려면 어떤 전략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이제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피가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거의 다 수렴했지요, 그쵸? 추세의 수렴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잡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더 이상 횡보하지 않고 다음 주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을 잡을 거예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위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죠. 기대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다음 주에 치고 가지 못한다면은 시장은 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밑으로 하락 추세 반전될 수도 있고 한동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좀 조정세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죠. 눈여겨봐야죠. 아무튼 그런 상태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문제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환율 급등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환율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한국 주식시장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던 거죠. 사실 환율이 이렇게 뛰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여력이 없는 거죠. 여유가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뛴 환율 중에서는 물론 무리해서 오른 건 있습니다. 이제 항상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국 입장에서 보이는 다양한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의 어떤 리스크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부분과 최근에 뭐 한국 경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게 반영이 되었다고 보이고 추가로 미국이 더 금리 인하를 해야지 되는데 또 미국이 꼭 더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애매하단 말이죠.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좋게 나오고 있고 기업 실적도 좋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환율을 급등시켰고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에 영향이 될 수밖에 없죠. 시가총액 1위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일단 뭐 특별하게 삼성전자가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환율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빠진 게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문제보다는 환율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반면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주가 흐름이 삼성전자하고는 전혀 다른 판입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오히려 꺾여버렸고 하이닉스는 치고 갔죠. 그리고 다행히 이날 시장에서도 그래도 1% 이상 올라주면서 넘었던 저항권을 재차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하이닉스의 이런 동향들을 보면은 과연 시장이 지금 아까도 수렴하다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어쩌나 그런 우려들을 했었는데 그런 우려는 지금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이닉스 주가도 좀 빠졌어야지 되지 않을까. 하이닉스 주가가 저항을 돌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을 따진다면 그리고 환율 역시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잖아요. 내려올 때가 됐고 그러면 환율 하락을 예상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회로 삼아서 또 긍정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로 다음 주에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좀 상승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우리 이제 계속 주식 종목들 언급하던 것들 이런 종목들 이제 주중에 신고가를 치고 좀 밀려 내려왔고
현대로템, 당산주, 지난주 신고가 쳤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계속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재료가 실적, KB금융이 실적 소식이 나오면서 또 급등을 하고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큰 굵직굵직한 종목들도 신고가 치고 추세 흐름 강하게 계속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끊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상 그들 종목, 그런 류의 종목들, 제가 뭐 지난주에 저가 매수 해야지 된다고 얘기 드렸던 태성, 얘기 말하기가 무서워요 요즘은요. 지난주에 이제 추천주 드리면서 밀릴 거다, 근데 바로 밀려요. 그렇다고요. 너무 바로 밀려버려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튼 뭐 시청자 여러분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한 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가 매수하기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태성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재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고 있는 실적보다도 주가는 성장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죠. 그래서 뭐 깎였지만은 결국에는 뭐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주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골든클럽 프리미엄에서 보유하고 있던 14일 매수였나요? 골든클럽 프리미엄에서 아마 14일 매수로 기억하고 있는데, 고려아연을 오늘 이제 거의 14만원 넘어가고 있어서 오늘 매도를 했거든요. 이것도 고려아연을 접근한 방법도 역시 재료 가치가 반영이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접근한 거거든요. 재료 가치가 덜 반영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 기업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었죠, 고려아연이. 그러면 이거는 어느 수준까지는 올려줘야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 가치 대비해서 경영권 분쟁이라는 재료가 나왔는데, 그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 주가가 이거 오르고 만다고? 그럴 리는 없는데, 그 가치 평가, 그러면은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르겠느냐? 그때 판단했던 게 14만원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14만원을 넘어가고 슈팅이 되는 과정에서 전략 매도를 했었고, 그럼 왜 14만원을 목표로 한 매도가 되었느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고려아연이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을 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과열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도 신호에 또 매도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료 가치들을 좀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번 주 최근 나오는 좀 재료들을 보면서 판단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애니젠 같은 경우에 치코노타이드라는 게 이제 바다달팽이에서 나오는 독인데, 그 독을 이용을 해서 진통제를 만들어요. 어마어마하답니다. 몰핀보다 100배 강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중독성이 또 없대요. 근데 이제 이게 한정적인 범위에서 쓰이죠. 그러니까 개발됐다 라는 것만 보면은 재료가 커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미 지코노타이드 약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유럽 쪽 업체들이 이쪽 MS를 이미 다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개발됐다고 그래서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까? 그런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원체 시장 규모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한 7,800억 정도 돼요. 앞으로 뭐 커진다고 해도 얼마나 커질까요? 그런 한계성은 존재합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재료 가치가 크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뭐 이 회사의 실적도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좀 분석을 해봐야지 돼요. 종목들을.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이름의 종목 세니젠. 세니젠이 이제 중간에 급등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엠폭스 진단키트 수출 허가 소식입니다. 수출 허가된 건데, 뭐, 그렇게 큰 이슈는 또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실 코로나 때 난리 부르스였는데, 엠폭스 관련돼서 여러분들 지금 뭐,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원숭이도 참, 그렇게 난리 부르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가가 또 재료 나오고 푹 빠지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재료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라운 피플 같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운 피플. 라운 피플 엔비디아의 커넥트 멤버 선정됐다는 건데, 엔비디아도 이제 뭔가 함께 가는 기업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같아요. 우리 기업들이 어느 대학 같은데 랩실 좀 지원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운피플이 엔비디아의 어떤 전략적 제휴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돌려 얘기하면 쪽팔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한국 상장사인데 무슨 랩실에 지원하는 양 그렇게 엔비디아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이거는 좀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의 저런 한국 정부에서 할 일을 엔비디아에서 하나 뭐 그런 식도 되고, 아무튼 엔비디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없다고 보면 되고, 그 재료 가치를 따진다면은 재료 가치 안 따지는 게 맞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료를 거를 것들은 거르고 좀 재료성 있다 하는 것 가치에 비해서 이거는 움직임이 없네 그런 것들을 발굴해야지 돼요. 이번에 또 차기작 얘기가 나오면서 제작사죠. 컨텐츠 제작사,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인데 차기작 기대감 나오고 하면서 종목들 다 안 좋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또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재료가 나왔을 때 따라가지 마시고 단타도 하지 마세요.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좀 많이 애매해요. 미국 진단업체 인수 소식이거든요. 미국의 이제 그 랩지노믹스는 여러분들 코로나 때 한참 이슈가 됐었잖아요. 진단키트 관련돼서. 미국의 그러니까 그때 돈을 많이 번 걸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미국의 진단업체를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투자의 거리를 얻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이게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반영될 거는 다 반영됐다고 보여요. 그 인수와 관련돼서.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단기적인 어떤 상승을 기대하고 하기엔 좀 애매하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뭐 상승 요인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핫했던 것 중에 퍼스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스텍은 이거는 재료 가치를 좀 평가할 만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뢰 제거 기계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막 지금 그렇게 뭐 우크라이나에서 얼만큼 수익을 내겠어요. 그런 부분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지뢰 제거 어떻게 하냐면요, 뭐 로봇이 가서 지뢰 제거 하나씩 한다. 어느 세월에 다 제거를 해요. 그냥 그 철갑차 같은 것들 있거든요. 철갑차 같은 것들이 그냥 싹 쓸어버려요. 그 일대를요. 그러면은 그 철갑차들 지나가면서 바바박 다 터져요. 근데 그 철갑차는 이제 안전하죠. 그쵸? 뭐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아마 위성 연결해서 뭐 조작하고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근데 왜
이런 건 재료 가치를 생각을 해봐야지 되냐 하면 K방산 관련돼서 이슈가 많이 돼요. 근데 사실상 우리 그 소형 방산주들은 네임밸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익성도 그닥 좋지 않다 보니까 안 올랐어요. 근데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방산주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는 거고,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직접적인 수익이 될 수 있는 재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모멘텀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반응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단기 상승을 좀 생각해 두고서 할만하다는 겁니다. 좀 접근을 해볼 만하다. 그 다음에 뭐 CU박스 같은 경우에 로봇 분리한다 나오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꾼의 냄새들이 나는 거죠. 로봇 얘기 꺼내면서 또 주가 뻥튀기 시키고 거기서 내려 까고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은 뭐 로봇상 물적 분할할 건데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는 거죠. 물적 분할해서 뭐 더 성장이 된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별로 속아 넘어가야 될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리고 좀 굵직한 것들 봐야지 될 텐데, 넥스턴 바이오가 있습니다. 주로 바이오주들이 재료가 많이 나오네요. 넥스턴 바이오가 왜 비만 치료제 쪽이냐? 사실 넥스턴 바이오는 비만 치료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제 넥스턴 바이오 자회사가 그 노보노디스크 제약 위고비, 이번에 위고비가 한국에 들어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뭐 내장 지방 제거율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40%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선주문부터 해서 없어서 못 맞는 약이 되는 거죠, 지금. 위고비가 노보노디스크 제약이. 근데 이제 당뇨병 치료제를 넥스턴 바이오 자회사가 있습니다. 로스비보 테라퓨틱스, 요 회사하고 이제 당뇨병 치료제를 공동 개발 계약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밀 유지 협약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관련 없는 거잖아요, 위고비하고는. 근데 사실 엮으려고 했을 때 엮일 수 있는 종목이 찾아보니까 넥스턴 바이오밖에 없어요. 간접적으로 테마로 형성되는 거예요. 간접적이고 아주 별로 관심은 없지만은 아무튼 거기 찍힌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재료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때문에? 위고비가 원체 지금 핫하고, 근데 위고비하고 엮을 만한 별다른 큰 종목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마로서 집중될 수 있어서 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판단이 됐다면 저가 매수했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 류의 종목 중에 또 하나를 보면은 오늘 급등했던 TA홀딩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작업 들어와 있는 게 참 복잡합니다. 지분 싸움. TA홀딩스, 뭐 한미 사이언스 지분 경쟁, 그리고 대명, 소노, 지금 소노 대명이죠. 소노 쪽에서 또 소노 쪽에서는 진짜로 생각이 있는 건지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아무튼 지분 관련돼서 그런 이슈들, 지분 싸움 죄송합니다.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오르고 끝날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뭐 고려아연하고 비슷한 뉘앙스인데, 근데 오늘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죠. 과감하게 들어가 볼만 하다는 겁니다. 이거 뭐 하루 이틀 조정 보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고점 넘어갈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저가항공사들이 코로나에서 너무 재무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랬었지, 주인을 잘 만나고 나면은 확 달라져요. 왜냐하면 해외여행 수요가, 저가항공 이용한 해외여행 수요가 이게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인을 잘 만난다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선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가치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해 볼 만한 거고요. 그 다음에 LNK 바이오. LN이 이렇게 들어간 종목들은 아이 이거 참 복잡해요. 이제 그 척추 임플란트 있잖아요. 그쪽 특화된 회사예요. LNK 바이오. 신제품들에 대해서 지금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소식에 조금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세계 시장에서 계속 영역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고요.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좋은 재료들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단기성이냐 장기성이냐라고 봤을 때는 단기성도 물론 뛰지만은 장기성이 좀 더 강한 건 있어요. LNK 바이오를 볼 때.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당장 단기적으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는 접근할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들어가 볼만 하다.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불리할 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수주를 했어요. 가스전 탐사하는데 그 주요 부품. 근데 대왕고래가 지금 수속 들어가 있죠.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넥스틸 입장에서는 괜찮은 재료거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여기 부품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으니까. 근데 반영을 안 해서 저는 다음 주에 한번 튀어 오를 거라고 봐요. 한번 다음 주에 관련주들 한번 움직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 눈여겨 보시고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파마예요. 한국파마가 원래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 주력 제품이거든요. 페노피브레이트. 근데 이게 이렇게 봤더니 신부전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비만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요. 뭐 이쪽과 관련돼서 임상도 더 하고 하겠지만, 근데 이거 만약에 비만에 효능이 꽤 있고 당뇨와 관련된 신부전 예방에도 관련이 있으면 지금 당뇨병 환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참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은 또 별 하나가 졌죠. 우리 김수미 배우님이 또 당뇨 문제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만큼 많아요. 그 당뇨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도 엄청 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혈당 쇼크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지금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또 우리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뭐 1등 하는 종목들도 있고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있고 그러면서 좀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료 가치를 따진다면 뭐 최근에 많은 재료들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 파마 재료 괜찮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몇 개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중에서 한국 파마를 좀 1순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좀 우울하긴 한데 다음 주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 진짜 기대해 봅시다.
좋은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